이거는 원장님이랑 내가 상의했던, 내가 원했던 원장님 누구야? 국정원장님. 국정원장님 박지원과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부친 상 때문에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사건 그 사이 많이 터졌는데 방송을 좀 하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 사이 올라간 게 있긴 합니다. 그거는 가기 전에 제가 예약 걸어 놓은 거고, 중간에 짬짬이 방송을 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각 잡고 이렇게 딱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 만난 도중에 막 이렇게 방송하고 이래서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한 가지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고 가시죠. 영상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방송 중에 이진동 보도 시점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요거 제가 편집해갖고 올렸었는데, 요 내용이 무엇인고, 조성은 의혹 보도의 첫 날짜가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 야권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극하옵니다의 커넥션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요거 제가 오늘 빨리 만들어갖고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편집하느라고 조금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 걸렸습니다. 요거 같이 보고 가시죠.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그 내용입니다. 제가 뭐 치자 이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저가 배려받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원장님이랑 내가 상의했던, 내가 원했던 원장님 누구야? 국정원장님. 국정원장님 박지원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아니, 지가 지 입으로 부른 거 아니야? 둘이서 상의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둘이서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상의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일치를 봤다는 거잖아. 박지원과 나는 원한 날짜가 있었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야, 치자! 윤석열 용을 첩보자! 치자에서 갑자기 이 날짜로 자기가 배려받지 못하고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다 라는 실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가 정말 관상과학인 것 같습니다. 생긴 게 애가 살짝 뜰빵하게 생겼잖아요. 진짜 IQ 자릿수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런데 저런 보통 공작이나 이런 거 할 때 똘똘한 애들끼리 뭉쳐갖고 말 잘하고 어떤 상황 파악 잘하는 애들을 메인에 세워서 걔가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 실수를 잘못하면 삐꾸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아니하니까. 근데 저런 똘박을 박지원이 왜 메인에 내세웠을까? 왜 제가 메인에 섰을까? 이상하죠? 에스파이팅님 무식한 볼드모트. 그런데 여기 기자 뒷부분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역시 조작방송 SBS. 전에 한동훈 사건, 검언 유착 사건도 이 새끼들 가짜뉴스 1년 동안 광광 떠들었다가 들통나고서 한동훈 검사한테 사과를 했었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만 주목을 하는데 이 뒤에 SBS 사회자가 뭐라고 씨부린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그러냐?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전현이 말실수한 것 같으니까 저 새끼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아닌데, 근데 전현이 지금 한 얘기는 뭐예요? 박지원 원장과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자라면은 저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거 발언이 박지원 원장이랑 당신은 지금 원하는 날짜가 있었단 말씀이죠 라고 되물으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지 꼴린 대로 여기서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거죠 하면서 지가 정리를 해버리고 쉴드를 쳐버리는 거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여러분 이게 골까지 않습니까? 전현이 한 얘기랑 거의 180도, 거의가 아니지, 완전히 반대 방향의 질문을 하면서 덮어버리는 거지. 박지원 빼주기. 지금 에스파이팅님이 말씀하셨는데 앵커도 박지원 빼주기, 그리고 로빙유님 오늘 CBS 인터뷰에서도 기자들 질문에 횡설수설함, 말 돌리기. 그러니까 자가 처음부터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런 신뢰성이 없는 전현의 말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일단 다음 뉴스 조금 더 보시죠. 러빙유님이 앵커는 그냥 대본대로. 제가 지금 표정을 보면은 좀 당황했어요. 앵커가 하면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이. 그런데 제대로 된 앵커고 기자라면은 저널리즘을 갖춘 기자라면은 찝어줘야지. 왜 저어서 저 얘기하면서 덮어버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인연이 오늘 반박글을 냈습니다. S한국님 안녕하세요. 저도 굉장히 열받습니다. 열받는데 저도 같이 막 화내고 쌍욕하고 이러면 조금은 시원하지만 여러분들도 열받잖아요. 그냥 차라리 비웃읍시다. 조롱하고 그게 우리들 건강에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분노는 사실 전달에 있어서 벽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때 좀 웃기게 재밌게 잘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밌게 웃으면서 보지. 여튼 인연이 요 기사가 나오고 좆된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오늘 반박글을 쓰더라. 뭔 내용이냐? 조성은 박지원과 보도 날짜가 다르다라는 의혹에 야 이거 말꼬리 잡기야? 말꼬리 잡기야? 뭔 개소리야. 지가 말한 거를 그대로 야 이거 이상한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문제 제기가 말꼬리 잡기다.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이른 아침 라디오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전화기 꺼놨다. 어제 이제 지가 좆된 줄 알고 전화기 꺼놓은 거야. 그 당시에 얘 잠적 탔다 하면서 기사도 막 떴거든요. 밤사이에 이상한 말꼬리 잡기식 내용이 있어서 기자님들이 메신저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뉴스버스 보도는 미리 상인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아까 저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안하다 내일 내보낸다는 내용이었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니랑 박지원이랑 날짜를 알고 있었고 얘가 취자해서 그때 기사가 나오게 됐다라는 그 과정을 네가 알고 있다. 그리고 기사 내는 시점과 이것을 박지원 그리고 뉴스버스 김동진이랑 조율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비켜와버리고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원 대표는 그 내용에서 애초부터 윤석열과 친분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그러니까 윤석열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에 계속 인터뷰 나와서 하는 얘기는 뜬금없이 윤석열 물고 늘어지기. 어떠한 점점이 없잖아요. 자기는 손준성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던 년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준성은 겁나 띄워버리고 야 이거 윤석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인터뷰를 계속 해왔던 게 전년이다. 그러면서 정리하자면 박지원 대표와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총장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 달 후인 미래인 9월 2일 보도에는 하루 전날은 알 수 없었던 저로서는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이 안 되는 엮이다. 개소리지. 알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보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꾸 밖에 나왔고 윤석열에 대해서 나불거리고 딴지를 걸면서 몰아가냐 말이지. 그리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추측석 보도도 아니야. 지가 지 입으로 박지원 원장과 나와 조율했던 날짜와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와 날짜가 틀렸다. 그 조율을 했는데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날 기사를 냈다. 치자라고 해서.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에 처음엔 적어들이 애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치자라는 얘기 듣고 들었다는 거다. 일단 들었던 거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적어도 동의를 했다. 그러고서 이준동 기자가 기사를 냈다 라고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S파이팅님이 눈가리가 정상이 아니니 볼드모트로 골랐겠죠. 부분적으로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 나이를 생각하면 저 정도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저기 어디냐 좀 후진 동네 있잖아요. 좀 아저씨 할배들 좀 많이 사는 동네. 방송에서 말할 게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기사들이 받아쓰기 합니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전날 SBS 인터뷰 논란에 말꼬리 잡기식 억지. 뭐가 말꼬리 잡기식 억지인지를 말을 하란 말이야. 네가 한 말을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건데 그 기사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 이겁니다. 웃긴다 이것들 말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그리고 요런 얘기도 나오죠. S파이팅 웃으셨어. 정신을 안 차리면 불구덩이로 빠져. 그러면서 제보자 조성은 손준성 검사 전달 입증 자료 대검 공수처에 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자료가 있다.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갈라지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빠져나갈 수 없는 자료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대검이 손준성 검사를 감찰을 했었습니다. 포렌식 근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손준성이 법원 판결문 때 보는 거는 그냥 아이디 쳐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자료다. 몇 분 안 걸린다. 그리고 수시로 포렌식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서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건 나올 거 없겠는데 라고 다 예측했던 내용인데 기자들이 이런 걸 안 달아주는 거지 별로.
대검,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조작 정황 없다고 판단. 제 대검에서 손준성 개인 컴퓨터 탈탈 털었지. 손준성 핸드폰까지 탈탈 털었다. 그런데 조작 정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말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난데없이 9월 1일 날 뉴스버스에서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했다. 어떤 식으로 선거를 개입을 했느냐? 손준성이라는 측근을 시켜서 김웅에게 고소장을, 여권을 흔들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전달을 했고, 김웅이가 야권 선대비로 넘겼으나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달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게 처음에 골자잖아요? 그런데 4월 16일이 선거였습니다. 김웅이는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지 국회의원도 아닌 새끼였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발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니지. 요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윤석열이 하지마 이 개. 손준성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느냐? 어떠한 정황적인 근거나 아니면 녹취록 혹은 문자 이런 어떤 파일 증거가 있느냐? 없다. 오로지 근거는 무엇이냐? 김웅과 조성은의 주댕이다. 기조.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김웅과 손준성의 연결고리다. 그런데 김웅은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받았을 수도 있다. 받았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그러고 싶었겠지만 윤석열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윤석열은 그러고 싶었겠지만 자꾸 가정을 집어넣고 자기의 뇌피셜을 집어넣으면서 인터뷰를 한다. 윤석열을 집어넣고 손준성한테 받았을 수도 있지만 뇌피셜이지.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근거가 돼? 내가 정확하게 받았다가 아니야. 기조? 아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세 번째 의혹은 무엇이냐? 손준성 검사는 나는 그런 허접한 고소장을 써준 적이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그래서 아까 어떤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손준성 검사가 써줬다라는 기사가 떴던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써주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앞에 방송 한번 봐보시죠. 저는 그래도 고소를 좀 많이 진행했어요. 일이 좀 더러운 일이라서 저도 좀 당했고 당하는 만큼 확실한 공부는 없다. 고소장 제가 써도 그딴 식으로 안 씁니다. 정말 허접하다. 그런 고소장을 검사가 썼다고? 아니다. 저 검사 출신 변호사 옛날에 정신 안 차려 불구덩이로 빠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그런 식으로 고소장 쓰지 않는다. 아주 명쾌하고 짧고 간단한 요약만 줄여서 쓰는 것이 고소장입니다. 그게 실력인 거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이 고소장인데 이 고소장을 보면은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누가 어떤 관계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고 이딴 건 전혀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주저리 써놨다니까. 이거는 고소 별로 진행 안 해본 초짜 일반인들 혹은 대가리 빠가인 애들이 쓰는 고소장이 이딴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검사가 썼다고? 고검에 있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손준성 검사가 고소장을 쓰지 않았다는 곳에 매출이 한 짝을 걸겠다. 손준성 검사는 쓰지 않았다. 그리고 대검에서도 마침 나오잖아.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조작 정황 없다고 판단. 애들이 어떤 근거 없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탈탈 털어봤는데 없는 거지. 정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얘들은 엮으려고 온 수사기관이 출동한 거잖아요. 국정원,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공수처까지 언론과 입법부, 민주당 의원 새끼들까지 달라붙어갖고 윤석열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와중에 대검이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월권까지 자행해서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 조작 정황 없다고 판단을 내린 데는 정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왁구랑 다 이어지잖아요. 김웅이가 뭐라고 그래?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나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손준성이 너희들 다 고소 법적 조치하겠다. 나는 절대로 준 적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배경희님이 박지 조작과 어떤 관계일까? 어딘가 김용건 냄새가 스물스물. 에스파이팅님 회사 먹으로 장거리 다니는 사이요. 요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느라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그림 그림 파일 요건 제가 최초예요. 다른 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얘 페이스북 뒤지느라고 시끄럽했어. 그리고 로밍유님 초짜검사 크크 커피는 카마지. 근데 박지원 한지 치고는 너무 허술하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보력이 딸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정황들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박지원과 제가 이제 만났더라,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 사전 조율을 했더라 라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전에 20일 전에 만난 것이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사이 박지원과 전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전현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왁구를 짜서 언론으로 그냥 막 덮어버리고 휘몰아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김웅이 어버버거려버리고 조성은이가 심각하게 IQ에 결함이 있었다. 나와서 왁구 짜게 임기응변을 잘했어야 되는데 메인을 제로 잡은 것부터가 실수다. 그런데 왜 저 빡대가리를 메인으로 잡아줬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제가 무슨 사이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찬이 안녕. 화이팅님 즐거운 한 주 시작입니다. 그리고 로빙유님, 박지원 컬러 표창장도 허접했음. 자, 로빙유님이 박지원 컬러 표창장 얘기 주셨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조국 표창장 위조 사건, 부정 입시 사건 뭐 이게 터졌는데 돌아버리는 게, 그 청문회에서 박지원이가 핸드폰을 막 기자들한테 여기 보이게끔 막 이렇게 막 깠단 말이야. 근데 그 사진이 딱 찍힌 게, 야, 조국 표창장 진짜 있네 라면서 기사가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된다. 우리처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좀 관심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거 개구란 거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거 보고 표창장 진짜 있긴 있었네 라고 착각해버린다니까요. 그러려고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고 공작질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은 돌아버리는 게, 조국도 정경심도 그 표창장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그 표창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박지원 핸드폰에 있어 그게? 당사자도 잃어버렸는데 그게 왜 박지원이 있어? 국정원 시켜서 훔쳐갔나? 조국을 벌주기 위해서? 아니다. 그것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저기 뭐고 기생충이 됐어. PC방에 앉아갖고 그 표창장 막 위조하는 거 보셨죠? 졸업장이구나. 그거 맨치로 국정원이 사무실에 앉아갖고 조국 표창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동심초님이 조성은 고맙다. 그죠? 우리 조성은 애국자다. 참 애국자 조성은. 그리고 로빙유님이 박지원 국정원 부산 선거 개입도 쉽게 들통난 거. 진짜 국민들을 정말 알로 보니까 일단 허접한 공작질 하고도 먹힐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처럼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애국 활동이고 조국 해방정선이 아닌가. 문재인 치하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국 해방전사다.